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저희가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얘기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중국 GDP 예상치 부합입니다. 7.3%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7.4%의 성장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GDP에 대해서 말도 많고 좀 외신에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예상치보다는 다소 좀 0.1%라도 좀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곧바로 좀 증시에 좀 반영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4분기, 지난해 4분기 이제 GDP 성장률이 7.2% 정도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7.3% 같은 경우는 아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네. 작년 2014년도 연간으로는 7.4% 예상치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다. 그리고 산업 생산이라든가 리테일 세일즈 같은 경우 다 예상치 좀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하지만 연간으로는 계속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신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지금 예상치는 웃돌았지만 24년 만에 거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꾸준히 좀 하락하는 양상이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느냐가 참 문제일 것 같아요. 외신들 내용 보면서 의견을 좀 들려주시죠. 예, 일단 지몬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쪽에서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좀 보여줬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증거가 이번에 이런 지표로서 확인이 됐다. 어느 정도 리밸런싱, 성장을 위한 재분배 이런 것들이 지금 달성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으로 좀 평을 했었고요. 네. 주택 판매가 11월 대비해서 한 41% 정도 급증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11월 달에 금리 인하 효과가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효과로 나오고 있다. 네.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작년 대비해서 한 4.2%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네.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은 하지 않고 좀 안정세를 좀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에 좀 더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5년 만에 최저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외신에서도 비교적 좀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7.4%라는 수치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치고 전에도 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예전에 이제 시진핑 때 아니면 이제 등소평 때 요때보다도 지금 보면 이제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 시진핑 때가 이제 예전에 등소평 때나 이럴 때보다 한 1%가 그때 1%와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7.4%는 분명히 적은 수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단 어이제 앵커가 아까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한번 짚어볼 텐데 네. 일단 한번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시죠. 네.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2015년도 시진핑 정부와 오바마 정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그 양의 차이를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네. 이게 10억 달러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10년 전을 보십시오. 후진타오가 집권을 했을 때 미국 경제 대비해서 중국 경제 사이즈는 약 17%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17% 수준밖에 되지 않아, 아예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2015년도로 오면서 중국이 미국의 62%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 그리고 한 2020년경에는 한 70%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측면. 그리고 성장률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7.1%와 3.1%. 예, 제가 절대적 양을 해본다고 해도 여기는 이제 510억 불, 그러니까 10억 불, 100억 불, 5천억 불, 그렇죠. 5천억 불 정도 미국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다고 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7천억 불 정도가 늘어나요.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지금 미국을 넘어서고 있다. 제조업으로 그렇게 단순히 넘어섰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3차 산업 비중이 전체 GDP에서 지금 가장 크게 포션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러한 재분배를 통해서 그리고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양 자체도 미국을 지금 뛰어넘고 있다라는 것. 지금은 농업 인구를 제외하고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네. 근데 앞으로 6억 5천만 명의 추가적인 중국 그 농촌 인구들이 또 도시화로 또 연결이 되면서 이런 성장은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우리가 도대체 이 미국식의 이 함수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좀 빠르게 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좀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네.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 1대1로, 그러니까 중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신에서 우려하고 있는 중국 GDP 같은 경우는 이런 신실크로드 전략으로 인해서 모두 다 이렇게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 육상과 해로를 양쪽으로 아프리카까지 유럽까지 이어지는 이런 육로 해로를 개발하고 주변 26개국에 대해서 21조 달러, 그러니까 전체 무역의 한 30%가 25%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경제 국가들에게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에게 막대한 위안화를 퍼붓는다는 얘기입니다. 외환 보유고를 많이 써서 달러를 없애서 위안화 강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쇄시키려는 노력들, 그리고 넘쳐나는 설비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이런 설비들을 그 나라들은 다 부족합니다. 거기에다가 부어주고 이제 그 원자재를 거기에서 많이 나는 이제 원자재들을 건설 대금으로 받으면서 중국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한 면들을 그런 부분으로 또 채워 넣고 또 그런 약소국들은 달러 부족으로 가뭄에서 굉장히 시달리는데 그런 달러들을 중국에다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달러 결제로 모든 전 세계 금융 패권이 지금 재편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위안화 결제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저는 앞으로 중국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리레이팅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 그림 한번 보시면 지금 중국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H주,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10배도 되지 않는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6월 달에 이제 MSCI 이머징 지수가 편입이 되게 되면 네. 그 전에 또 상승도 좀 가파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 중기적으로. 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도 좀 장기적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6,000포인트까지 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중국이 이제는 자본 수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대한 위안화를 풀어서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실크로드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안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자원들을 좀 끌어모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의 가치는 더욱더 지금 높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볼 때도 예전에 한참 잘 나갔던 그 중국의 주가에 비해서는 지금 여전히 좀 가치가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 초반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느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투자 포인트가 있었는데 중국의 저평가 여전히 좀 고공행진에 대해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 투자 관점으로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저유가 강달러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유가 하락 추세 그리고 달러 강세 지속 여기에 효과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부분들이 지금 외생적인 변수들은 세팅이 돼 있는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트리거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서부 텍사스 원유가 지금 46달러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하루 좀 반등 나왔다 하면 또 한 이틀 떨어지고, 계속해서 좀, 그럼 계속 지금 45달러까지 좀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계속해서 좀, 외신에서는 좀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을 하고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러한 수치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애널리스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소화를 시키면서 시장에다 반영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여기에서 블룸버그 관련된 55명의 기관 투자자라든가 애널리스트들한테 저유가와 강달러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해서 이제 서베이를 해봤는데요. 강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림 한번 보시면서 하시죠. 네. 강달러 같은 경우에는 58%가 좀 긍정적으로 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높게 되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수출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측면. 그렇지만 엔화라든가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타국
경제에는 좀 도움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혼재되는 모습들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좀 긍정적인 것들이 조금 많아 보인다. 그렇지만 달러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이머징 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약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유가 같은 경우는 아주 상대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든가 오펙 국가들은 배가 아프겠지만 75% 정도의 애널리스트나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들의 부를 조금 늘릴 수 있고 뭔가 소비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네. 사실 저유가에 대해서 우리 국내도 하나 이제 수혜국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가처분 소득 확대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게 증시에 사실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동안은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조금은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효과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유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아시아 원유 수입국입니다. 뭐 중국 다음으로 원유를 많이 수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말 긍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들의 수익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달러라는 것은 반대로 원화 약세를 좀 하기 때문에 수출 중심의 우리 구조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정책 모멘텀이 상당히 약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죠. 인도 같은 경우라든가 뭐 스웨덴 이런 데에서도 뭐 굉장히 기습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하락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좀 외국인 수급에서 좀 제외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좀 2월달 들어가는 구간에서 정부라든가 중앙은행의 정책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만 조금만 스탠스가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멀티플 상향 그리고 수급이 집중될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직 코스피는 약간 업사이드는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유가가 낮은 부분들 그리고 달러가 강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지금 수출주에는 상당히 좀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다소 좀 부족한 게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받쳐준다면은 국내 증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강달러 효과 본격적으로 좀 반영될 시기 기대해 보면서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